안녕하세요, 내추럴팟입니다. 오늘은 사각 어항에 테라리움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20큐브 하이 어항을 준비했고요. 가로 세로 20cm, 높이 25cm 어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끼와 그리고 자연 수석, 유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라리움을 제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휴가토라는 난석을 깔아주고 있고요. 그 위에 숯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먼저 난석을 넣어주시고요. 난석의 높이는 1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숯도 넣어주셔야 하고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완성이 됐을 때 이 부분이 너무 높아버리면 전체적으로 공간감이라던가 깊이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석 같은 경우는 1cm 정도만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숯을 넣어 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앞쪽이라 생각을 하면 뒷부분에 많이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숯을 옆으로 옮길 때는 붓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화장용 붓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붓 중에서는 제일 부드럽고 이렇게 옆으로 펼칠 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 붓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원예용 분갈이 흙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수족관에 사용하는 소일을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뒤에부터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돌을 배치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시면 경사가 이렇게 지게 흙을 넣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앞이라고 보였을 때 앞에 살짝만 두께로 하시면은 한 8mm 정도? 1cm 안 되게 깔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돌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사용할 돌은 개볼석인데요. 이 돌은 수족관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돌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물을 뿌렸을 때 더 짙은 갈색이 되는데 나중에 이끼와 배치를 색깔 조합을 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수조에 돌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돌을 고를 때 가장 큰 돌을 기준으로 주석이 있고, 두 번째 큰 돌 두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둘을 잡아줄 수 있는 돌, 이렇게 세 가지 크기의 돌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돌을 사용하시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석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게 완성됐을 때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구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옆에를 기울이는 게 좋다고 했던 이유는 이 큰 돌을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먼저 주석에 가장 큰 주가 되는 돌의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돌 주변으로 흙을 살살살 모아줍니다. 다음 두 번째 돌을 가지고 배치를 잡아주시는데,
첫 번째 돌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 높낮이도 가장 주가 되는 돌보다는 약간 밑에 두시는 게 전체적으로 공간감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작은 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해주시면 됩니다. 돌 주변에 흙을 모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나중에 돌이 쓰러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흙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 그리고 돌 사이사이에 이끼들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석과 그 세 번째 돌을 이제 배치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짜잘한 돌들을 주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돌이 배치가 됐으면 뒤에 쌓아놨던 흙을 앞으로 살살살 끌어서 이 앞쪽에 쌓은 돌 주변으로 조금 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뒷부분부터 흙을 넣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고요. 이렇게 하셨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흙에 물을 이제 뿌려줄 건데요. 그렇게 되면 흙끼리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돌이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이끼를 식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셨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앞쪽으로 이끼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또 이끼가 잡아주는 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 이렇게 주변으로만 흙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끼를 식재해 볼 건데요. 이끼를 식재할 때 일단 핀셋이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핀셋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cm 핀셋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cm 핀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높이가 높은 유리병 같은 경우는 깊이 하기 위해서 안쪽까지 이끼나 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작은 핀셋의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핀셋 같은 경우는 수족관이나 원예 쪽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끼를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끼를 식재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하나 할 건데요.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작업은 돌들을 조금 더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습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끼를 식재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식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 주시면서 돌도 한번 세척해 주시면 좋고요. 수월한 작업을 위해서 앞쪽은 살짝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끼를 식재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앞쪽은 좀 밝은 이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이런 생이끼 종류, 그리고 원예에 많이 사용하는 비단이끼, 강가 주변에서 많이 이제 찾을 수 있는 이 초롱이끼를 사용할 거고요. 소리끼 또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끼 이름을 혹시 잘못 말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끼를 식재할 때는 보시면은 이렇게 손으로 찢으시는 것도 좋지만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심으실 때 좀 좋을 수가 있고요. 손으로 찢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 나옵니다. 이끼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가위로 끝에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집 주변이나 만약에 강가 산에서 이렇게 구하신다고 하셨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레들이 꼬이고, 또 벌레들이 이 테라리움 안에서 또 자신들만의 세계를 또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이제 크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테일하게 조금 특이한 이끼들을 심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유리면과 이끼가 너무 붙어 있으면 이 붙은 부분의 이끼들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느 정도 공간을 주시는 게 좋고요. 비단이끼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판매하는 비단이끼는 건조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에 한 10분 정도 불려주시고 햇빛을 쬐어 주시는데, 그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비닐을 씌워 놓거나 통풍이 좀 되는 통에다가 한 며칠 넣어 두시면 이렇게 새 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식재할 때는 이 뒷부분의 이 검은 부분을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검은 부분을 살짝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끼를 식재할 때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초롱이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집게를 가지고 사이사이 넣어 주었을 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작업하시는 데 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초롱이끼를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롱이끼는 다른 지금 제가 식재한 이끼들 보시면 평평한 느낌인데, 이 초롱이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초롱이끼를 조금 많이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다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안정적인 느낌, 왜냐면 이렇게 팍 튀는 이런 식물들이 많이 없죠. 잔잔한 이끼들로 지금 채웠는데, 이때 포인트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물이 요 후마타 고사리라는 식물인데요.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 테라리움에 들어갔을 때 되게 특별한 효과를 주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물을 요 왼쪽 끝에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가 진행할 때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지게끔 흙을 배치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뒤쪽에 이런 소마타 고사리와 같은 식물들을 식재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뒤에 부분에 흙을 많이 이제 배치한 것도 있고요. 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고사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후마타 고사리를 이 뿌리에 있는 흙들을 너무 다 씻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남겨놓고 뿌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남겨놓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흙을 위로 살짝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붓으로 살살살살 눌러주시면, 지금은 살살 눌러주시고 어차피 물을 한번 뿌리게 되면은 가라앉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꽉꽉 눌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얼추 다 됐고요. 이제 이 부분에 좀 심심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꽃집들을 가면은 요즘에 이렇게 화이트 스타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생명력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포인트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 또 시원한 느낌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끝에는 화이트 스타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마타 고사리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살짝 얹어 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살짝 더 덮어줍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붓으로 톡톡톡톡 쳐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후마타 고사리와 화이트스타 주변에 이끼를 조금 더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끼가 많다고 또 없다고 뭐 이렇게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초록초록한 게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오늘은 좀 꽉꽉 채우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약간 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디테일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완성됐을 때 조금 빈 부분이 자꾸 보이는데 그때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처음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펼쳐놓고 해야 작업도 빨리 진행이 되는데, 다시 또 이끼도 꺼내야 되고 뭐 도구도 준비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이 앞쪽에 이제 모래를 깔아 두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런 약간 밝은 모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자갈을 같이 써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만약에 이런 스푼이 이제 없으시면 수저로 해도 저는 무관하고요. 중요한 거는, 자 보시면 저는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고 붓으로 살살살살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물을 뿌려놨기 때문에 모래가 이제 물을 먹다 보면 이렇게 좀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무시하시고 옆으로 좀 옮겨 주시고요. 자, 여기에 자갈을 이제 자연스럽게 툭툭 올려 두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보다는 적당한 양이 더 자연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자, 모래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평평하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분무기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분무기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쫙 뿌려주시면 이 물의 흐름 때문에 모래들이 자연스럽게 평평해지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살살,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평평하게
이제 모래가 정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전체적으로 분무기 이렇게 한번 싹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각 어항의 테라리움 만들기 완성을 했고요. 여기서 자연스러운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즐기시면 되겠지만 귀여운 연출을 원하시는 분은 보시면 이렇게 피규어를 넣어주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을 내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피규어를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추럴팟 테라리움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